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2012년 처음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 FNI의 강상욱 사업본부장이시죠. 네. 요새는 사업본부장이 요새는 대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업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셨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실 인터랙티브 3D 콘텐츠 시장의 구현 사례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CNG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끝나고 또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시면서 질문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고 나중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그러면 이제 오늘 나와주신 강상욱 사업본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FNI의 사업본부장 맡고 있는 강상욱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인터랙티브 3D 콘텐츠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해왔던 일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런 가능성 중심으로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중점적으로 보실 관점은 일단은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인터랙티브 하면서 3D고 네. 콘텐츠 되겠고, 오늘 제목처럼 뭐냐면 굉장히 풍부한 사례를 많이 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트워크가 안 좋으면 동영상이 이게 좀 여러 명이 많이 동시에 보니까 그래도 좀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동영상도 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능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좀 해주시죠. 네. 인터랙티브 3D 콘텐츠라고 했을 때 사실 용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가상현실, VR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약간 포괄적인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에서 공학 개념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분야 쪽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말인데, 근래 들어서 이제 사용 편의성을 중시하는 UI라든지 플랫폼이 다변화되고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간결하고 또 심플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컨텐츠를 지칭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인터랙티브 3D, 양방향으로 고객하고 소통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중시하고자 그런 용어를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좀 전에 우리 말씀을 했었는데, 좀 생소하지만 저는 이제 VR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요즘에 중에 이제 제가 좀 용어 중에 좀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게 몰입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게임에도 몰입. 제가 소프트웨어 게임을 개발할 때 몰입형으로 할 건지 아닐 건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VR에서 몰입형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입니까? 몰입형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시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게 될 때 흥미를 끌지 않으면은 사실상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몰입이라는 게 그만큼 집중할 수 있게끔 화면이라든지 어떤 편의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들에 대한 조합들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입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몰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컨텐츠를 재밌게 느낄 수 있게끔 빠져들게끔 만드는 그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컴퓨터 파워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몰입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VR 중에. 기다리다가 시간이 다 갔죠. 좀 이렇게 좀 뻑뻑대고 그러면 사람이 몰입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다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요번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있어서
이 부분을 진짜 중점적으로 하자라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도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산업 분야들을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계속 사람들이 찾고 그다음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좀 많이 중점을 좀 두고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런 우리가 CNG를 하면 주로 엔지니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기존 방송을 보니까 예. 굉장히 그 캐드나 그다음에 예. 산업시장 쪽이 좀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거를 엔지니어링도 좀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지 않으면 몰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경쟁력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저희도 캐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어떤 공학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소비자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편하고 그다음에 이 발주를 주신 고객 쪽에서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중시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보여드릴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인데 시장에서 원하는 인터랙티브 3D라는 거는 정의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다양한 인터페이스 안에서 독창적이고 차별적이면서도 굉장히 사용 편의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AD라고 해서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갖고 뭐 실습을 하고 운영을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 기술이 이제 한 4가지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 요새는 이제 그런 어떤 그다음에는 이제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아주 맞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많이 됐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N스크린의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이 미디어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송해서 내가 다양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뒷받침되지 않고 플랫폼 뒷받침되지 않다 그러면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고객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아니면 어떤 테크니컬에 대한 부분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시대 트렌드에 맞는 컨텐츠를 양산해서 보다 높은 기술을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CNG 방송을 시작한 거가 너무 엔지니어 중심을 바꾸고 좀 비즈니스도 좀 있고 뭐 예술적인 거 이런 것도 요새는 엔지니어들이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접목해 나가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산업 분야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제조라든지 산업 플랜트, 뭐 건축 쪽이었지만 현재는 뭐 패션이라든지 뭐 아트 쪽, 공공 쪽에서도 어떤 그 거리에서 어떤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활 속에서 접근하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신이 나고 재미있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캐드 업체나 뭐 이렇게 버추얼 툴과 이렇게 링크하려는 모든 업체들이 한 10년 전서부터 사실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링에 이제 오랫동안 그쪽 방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데이터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고가의 장비를 쓰거나 어렵게 접근하셨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여러 제작 프로세스라든지 제작 도구들을 보시면 굉장히 뭐 퍼스널 개념의 PC에서도 충분히 아주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리얼타임 3D 엔진에 대한 그 종류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아주 고가의 그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엔진들은 굉장히 비쌌고 그다음에 싼 것들은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능 편차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픈 소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내놓을 수 있는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개발자들은 예. 이제 무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무기들을 다양하게 이제 이용을 해서 원하는 적재적소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좀 트렌드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쭉 이제 일해온 분야가 사실은 이제 뭐 건축 쪽이라든지 디자인 쪽이라든지 뭐 산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발주가 가장 빈번했던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교육훈련 분야, 뭐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실습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스마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증강현실이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패드에 있는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컨텐츠 요구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다음에 기업 내부에서 현존하는 시스템들한테 3D 프레임을 집어넣어서 더 부가가치적인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컨텐츠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사업 트렌드 부분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을 이제 오랫동안 구축을 해주셨는데 한번 실례를 네. 좀 들으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트렌드에 대한 얘기 드릴 때 스마트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체감형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케이브 시스템들입니다. 이제 케이브라는 거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처럼 몰입형. 내가 공간을 가상으로 느끼면서 거기 안에 있는 어떤 그 컨텐츠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고가의 이 예산으로 이제 투입이 됐었지만 현재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도 많이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툴에 대한 접근성들이 편해졌기 때문에 지금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도 이런 시스템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다음 장도 같이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에 장이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몰입형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면 현재의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추구되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형태입니다. 동작 인식을 이용한 뭐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멀티터치를 이용한 테이블형 PC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홀로그래픽을 이용을 한 부분도 많이 활용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홀로그래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투영 영상을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하는 개념인데 이 부분 또한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스마트폰에서 제어를 해서 대중 속에서 내가 수용되어 있는 홀로그램 영상들을 또 제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홀로그램은 일단은 그 3D로다가 되나요? 뭐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3D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와 편리성이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홀로그램에서도 3D 형태의 미디어와 컨텐츠가 중심이 돼야지만 그래도 이제 이 홀로그램이라는 게 사방면에서 다 보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3D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고객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편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20년 전에도 이 홀로그램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그 연구가 된 적이 뭐가 있냐면 그 자동차에 맞습니다. 그 무슨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이제 엄청난 그 비용이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요즘에는 조금 더 스마트한 환경으로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폭제가 됐던 게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 화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 항공 방산 쪽에 이런 쪽으로다가 매뉴얼을 인터랙티브 매뉴얼들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T50 쪽에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그 자주포에 대한 운영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끝낸 프로그램이라서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이전에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공학적인 부분에서의 실습이었는데 현재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은 그
그 데이터들을 아주 게임 형태처럼 가볍게 만들어서 운영도 가상으로 해서 뭐 자주포를 직접 내가 퍼스널로 사격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정비 실습도 굉장히 편한 UI 안에서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사실은 그 부분의 한 단편이고 군 내부에서의 교육 훈련 부분도 뭐 이 LMS라고 해서 그 원격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3D 데이터도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구축이 다 돼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한번 하시면은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셨으면 뭐 굉장히 그 이쪽에 많을 텐데 이런 네. 여기 그 통합 전자식 교보제가 요새는 모든 무기들은 다 이것쪽으로 트렌드가 가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이 사용자들에 대한 눈높이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변 확대는 굉장히 큰 파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D 가상 훈련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앞에 부분에 보셔졌던 교육 훈련 정비에 대한 테마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안에 가상훈련연구센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학생하고 그다음에 미취업자, 그다음에 재직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입체 시스템으로 굉장히 고가의 교보제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 정비 실습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D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체감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이후에 사람들이 매뉴얼을 안 읽는 누가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거든요, 저한테. 뭐 스마트폰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네. 뭐 PDA-폰도 있었다. 근데 저는 이제 PDA-폰은 매뉴얼이 두껍잖아요. 굉장히 두꺼운데 이 스마트폰들은 매뉴얼이 거의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경험으로다가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이쪽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창에서 보는 화면 내에서 3D가 등장을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강점이긴 한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그 디스플레이 안에서의 컨텐츠들은 사실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매뉴얼을 대체할 수 있고 교육 훈련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국립특수. 네,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설명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산하기관 안에 이제 장애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제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의 인터랙티브 3D의 역할은 사회에 취업하기 전에 미리 가상으로 직업 훈련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제 그 사이버 글로브라든지 그다음에 햅틱 디바이스, 그다음에 가상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내가 가상으로 사서 보존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배분하는 그런 직업들을 실제 체득을 하고 실전에 배치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좋은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걸 할 때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까? 전에도 이런 VR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너무 뭐 약간 노가다성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실패를 했는데 이게 대중화될 수 있을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좀 고가입니까? 이게? 뭐 고가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적재적소의 사용 형태에 맞춰서 얼마만큼 이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느냐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어떤 컨텐츠에 대한 퀄리티 부분들이 사실은 중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대작 게임을 만드나 아니면 조그만 매뉴얼을 만드나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개발 인건비는 들어가겠지만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 디지털 매니팩처링 쪽에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엄청 고가고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저변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운영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뭐 입체 시스템, 스테레오라고 하죠. 입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뭐 천정부지의 가격으로 됐었지만 지금 현재는 3D TV 하나만으로도 입체가 되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손쉽게 또 입체로 또 변환해서 보여줄 수 있는 트렌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다운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인터랙티브 3D 이 동영상이죠. 이것도 동영상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네, 그 이제 메디칼 분야 쪽에서 인터랙티브 3D가 사용되고 있는 예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제 심폐소생을 하는 훈련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이것도 재밌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몇 번의 푸시로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게임 형식이라서 이제 몇 초 안에 했는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랭킹으로 해서 다시 또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 좀 심시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심파티나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이게 인터랙티브하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의료 쪽에서의 인터랙티브 3D는 대부분 이제 정신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장애 재활 훈련 쪽으로 많이 좀 포커싱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가상으로 수술하는 어떤 시스템도 있지만 어떤 큰 사건 후에 벌어지는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중독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뭐 노인들에 대한 치매를 예방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VR 인터랙티브 3D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이제 하나 드릴게요. 인터랙티브라는 걸 하면 그래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이제 그동안 버추얼을 그냥 보여줬는데 네. 여기 인터랙티브라는 거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를 툴에서는 네. 그 시나리오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 툴에서 만들 때? 툴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시나리오에 맞게끔 툴을 조정해서 생산을 내게 되는데요. 네. 의료 쪽에서의 내용들을 잠깐 봤을 때 사실은 임상에 대한 결과치가 반영이 돼야지 효용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항상 이제 어떤 체험을 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 그다음에 그 후의 상태를 비교를 해서 나온 여러 가지 학술 논문과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자료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로 봤을 때도 시나리오 베이스, 그다음에 인터랙션에 대한 강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도 이제 그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 버추얼. 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그 서울대학교 보라마 병원 안에 이제 그 중독 클리닉이라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노출 치료를 할 때 이제 이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제 심전도라든지 혈압을 체크하는 부분을 갖고 VR 화면을 노출을 시킵니다. 가상으로 몰입되어 있는 환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된 거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영상 대신 인터랙티브 3D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양방향으로 소통하기 위한 절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인터랙티브 3D가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선택하고 반응받고 다시 보고 그런 형태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뭐 계단을 내려가고 이런 어떤 몰입형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도 이제 이 케이브 시스템 그 3면으로 화면이 나오고 내가 그 안에 몰입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노출 치료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3D 컬러 갤럭시라는 동영상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그 기업의 그 B2B 시스템을 웹하고 앱 형태로 제작된 사례인데요. 그 컬러에 대한 그 관계성이라든지 어떤 트렌드에 대한 검색을 용이하게끔 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컬러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속성의 어떤 좌표 값들을 3D 공간 안에 배열을 해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검색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것은 뭐 어떤 통계나 뭐 이런 거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어떤 뭐 화면에서 보시지만 다양한 컬러가 있는데요. 네. 많이 사용되는 컬러, 그 해에 많이 적용했던 컬러들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D 데이터 안에 컬러를 입혀서 그 컬러가 상품에는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바일 앱도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 이제 현실을 찍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네. 이제 3D Configurator for Design. 이 부분은 아마 건축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인터랙티브 3D 분야가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컨피그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컨피그레이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제품이나 어떤 브랜드를 표현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직접 다 에디팅, 이제 뭐 속성도 변화해보고 스타일도 변화해보고 이렇게 했을 저렇게 했을 때 미리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교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을 많이 가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건축 쪽에서의 어떤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텔의 연애 상담, 그다음에 비행기 안에 실내 인테리어들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네. 그 훨씬 더 인터랙티브한 거죠. 그 당시에 뭐 어떤 색깔을 원하면 그걸 네,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일본에 한번 출장을 가서 네. 그들의 시장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건축을 분양함에 있어서 그쪽은 오히려 더 그 활발하게 이런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도입을 했었는데 국내에서도 어떤 조망에 대한 아니면 경관에 대한 부분을 직접 가상으로 체험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컨피그레이터 역할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실과 네. 현실 이상의 즐거움.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강현실 파트를 네.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영상을 같이 영상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여주십시오. 네. 그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안에 있는 AR 게임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AR이라고 했을 때 현실과 3D 그래픽이 같이 매칭돼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부분들인데 게임 쪽에서 많이 활용이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 마커를 들고 이제 캐릭터를 조절을 해서 게임을 하는 부분인데 뭐 캐릭터와 같이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이제 높고 그다음에 굉장히 인기 상품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활용을 좀 하고 계십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움직임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네. 키네틱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랑도 지금 어떻게 연결을 써서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질문입니다. 왜냐면 그게 생각보다 포텐셜이 강한, 잠재력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의 효과들 중에서 과거에는 이제 뭐 마우스나 공간 마우스나 뭐 AR 부분도 있었겠지만 몸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부분들이 어떤 제스처에 대한 인식 기술이 같이 접목이 돼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이제 조절하는 부분까지도 손동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생활 속에서는 이제 TV에도 이런 동작인식 카메라가 붙어서 사용자가 리모컨 대신 손으로 채널을 바꾼다든지 음성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이제 오고 있는 상태죠. 예, 모바일이라는 거가 생기면서니까 이제 굉장히 좀 네. 갑자기 데스크탑은 의자에 앉아서만 했지 않습니까? 몸이 자유로워졌죠. 자유로워졌죠, 이제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실은 처음에 저도 VR이라는 거를 오랫동안 저기를 하다가 AR이라는 게 딱 나왔을 때, 이건 또 뭐야. 아니, 현실보다 더 좋아지는 게 뭘까. 그 현실 정보에다가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예. 그런 정보들을 더 부가시켜서 증폭시킨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VR보다도 더 저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떤 홍보나 마케팅 쪽에서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도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의 증강현실 부분은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 기술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VR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엄청 굉장히 많이 뭐 환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사람은.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기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고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D를 제너레이션해서 그다음에 사용자의 눈에 맞게끔 보여줄 수 있는 이 인프라들이 사실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굉장히 발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나 그다음에 뭐 좀 여러 가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고, 저도 느끼는 거지만 과거의 프로젝트가 약간 산업 중심이라 그러면 지금은 일반 소비자들, 사용자 중심으로 많이 변모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창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제 창문이 많잖아요. 뭐 이제는 사실은 제가 컴퓨터 시작할 때는 몇백 명이 창 하나를 들여다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씩 창을 하나 주더니 어떤 친구들 한 2개 정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네. 엄청 많아질 텐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의 사례나 그다음에 트렌드들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약간 이제 관련적으로 이제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쓴 어떤 창의 시대라는 의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PC에서 보는 모니터나 그다음에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길거리를 가다가 벽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이니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변화되기 때문에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도 많고, 접근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또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그 사용하기 편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의 플랫폼을 다양하게 또 쓸 수 있고, 소비자가 직접 다가가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부분이 이제 현재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새로운 트렌드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들이 장비가 좋습니까? 장비는 이제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저희는 뭐 좋은 장비로 개발을 했다고 했어도 마지막에 이제 사용 테스트를 할 때는 일반적인 PC에서 그렇죠. 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PC에서 작업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요즘에 한 달인가 전에 이제 태블릿 PC가 아니라 테이블 PC라는 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인터랙티브랑 이렇게 되면 그 테이블 PC가 지금 아직까지 비싼데 좀 싸져가지고 가정에서 가질 수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넓은 화면에다가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지금 TV는 그냥 일방형이고 뭐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거나 또 이제 어디를 같이 갈 때 그 화면을 보면서 서로 그런 시대가 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조만간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아까 이제 인터페이스 얘기를 잠시 드렸었지만 꼭 테이블 형태가 또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항시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를 운영할 수 있는 체감적인 컨텐츠가 양산이 되어 있고, 그 컨텐츠 자체는 직접 내가 인풋을 줬을 때 상대방이, 그 컨텐츠가 다시 또 결과치를 내주는 양방의 소통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이 다 나왔나요? 동영상이 좀 남아있나요? 뭐 지금. 가져오신 동영상이 다 보여줬나요? 아니면 남아있으면 한번. 동영상을 봐야지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것 같은데.
동영상 남은 거 안 보여진 게 있으면 하나 좀 보여주시죠. 네, 저는 이제 동영상 부분 뭐 나오겠지만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인터랙티브 3D 컨텐츠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접근 사례 중에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기억이라든지 어떤 이 브레인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보고 만지고 아니면 누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생각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계속해서 R&D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동영상이 나가는 것 중에 우산에서 이제 비 오고 이러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술소를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키넥트 환경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디스플레이를 뒤에다 놓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그래픽적인 부분들을 표현을 하면서 이제 동작 인식까지 같이 가미를 해서 보여줬던 사례라서 제가 이제 운영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운영되지 않았지만 인터랙티브 3D에 대한 기능들을 뒷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불쇼도 하고 이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것을 마술사들이 사용하니까 좀 묘한데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이게 동작인식이라는 기술이 이제 일반적인 기술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꼭 뭐 마술도 아니더라도 사실 뭐 학교에 어떤 교재를 그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 콘텐츠를 만들 때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라든지 뭐 그런 때도 뭐 이런 동작인식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음악이든 이런 게 이제 컴퓨터 음악이든 뭐 VR이든 이게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고 컴퓨터 지식이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그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보다는 내가 맞습니다. 상상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이제 융합과 소통의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각 분야의 어떤 산업 기술들이 접목시켜서 새로운 기술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생활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환경 자체도 스마트 환경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끼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은 내가 이런 거 혹시 있으면 편리할 텐데 라고 하면은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인터랙티브 3D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여쭈고 싶은 게 이제 새롭게 이 분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분야가 하나 있는데 건축이면 건축 아니면 이거는 어떤 전공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지 않습니까? 뭐 영화를 하게 되든가 내가 교육을 관심이 있다 이랬을 때 이런 툴들을 내가 좀 이용을 해서 내 분야에 마케팅이면 마케팅, 교육이면 교육, 인터테인먼트면 인터테인먼트, 엔지니어링도 있고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은 세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접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간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력들도 높아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구는 사실은 주변에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기술 습득만 필요된다 그러면 충분히 뭐 사회적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 대학교의 어떤 졸업생들이 하는 졸업 전시회 같은 거를 가보게 되면은 예전보다도 더 빠르고 손쉽게 본인들이 상상했었던
어떤 과제들을 운영을 3D라든지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갖고 다루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그 세대가 낮아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오늘 같은 데서 이제 전문가를 부르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이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이 툴 중에 이제 3DVR라는 거를 아까 하시면서, 그전에도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회사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네. 몇 년 전에 다소가 3DVR을 샀을 때부터 저는 이제, 이런 회사가 있었구나, 라고 좀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3DVR을 갖다가 이제 애플 저기에다가도 이제 설치를 해봤고, 네네. 그럼 이제 커뮤니티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네네.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에 좀 관여를 많이 하십니까? 네, 활동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3DVR라는 툴인데요. 그 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했던 다양한 플랫폼에 접근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도구라서 저희가 이제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툴보다는 어떤 접근 상태를 가지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런 도구들에 대한 발전들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어떤 한 특정 분야만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다른 또 안드로이드 계열의 폰들까지도 다 런칭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전에 저는 아까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했으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학생들이 배우려면 뭐 3D VR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맥스를 해야 되는지 네. 이거는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들은 이제 그 목적에 맞게끔 부합되게끔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기초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에 대한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구현 능력들을 이제 키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모델링이라든지 렌더링, 애니메이션을 하는 기본 툴들을 습득을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모바일 베이스의 그 컨텐츠로 컨버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술 과정을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으로 간다 그러면 뭐 아까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동작인식 그런 거에 대한 기술도 접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기초적인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먼저 3D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그 사용 학습법들을 익히고 나서 그다음에 고급 기술로 넘어가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사실 3D VR가 카티아나 뭐 이런 솔리드 웍을 보는 뷰어인 줄 알았어요, 단순하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여기 CNG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A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PLM 솔루션들, 뭐 카티아도 있을 거고 다른 또 솔루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뷰어는 또 따로 있다고 봅니다. 3D VR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보여주는 뷰어 개념은 아니고요. 오히려 마케팅 쪽에서의 활용 부분들을 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오히려 이제 3D를 일상생활이나 내가 뭐 웹이라든지 앱이라든지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우리 아마 여기 캐드 그래픽의 첫 편집장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캐드 퍼슨들이 많지 않습니까? 캐드 그래픽이라는 잡지 자체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모신 이유가 그동안 사실은 한 20, 30년 동안 산업에서는 캐드가 약간 좀 도깨비 방맹이처럼 되어 와 있어요. 뭐 캐드 하면은 설계하는 거고 모든 게 다 하는 것처럼 그동안 이제 이 회사들의 주로 이익도 거기서 왔고, 근데 이제 좀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이 캐드에서 조금 벗어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뭐 사실 캐드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야도 또 그 전문성이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캐드를 다루시는 엔지니어가 이 데이터를 갖고 뭘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무겁고 그다음에 정보량들이 많아서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보시면 캐드 데이터를 활용한 부분도 있는데요.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굉장히 이제 슬림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변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된다 그러면 캐드 데이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다른 분야로 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이 툴을 여지껏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툴보다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훨씬 더 마케팅이나 인터테인먼트나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의 전용 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쵸. 뭐 그렇게 딱 국한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상상력이 풍부한 모든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저는 툴이라고 보고 그 툴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상상력을 실현시키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비즈니스 툴인 거죠. 아주 비즈니스 툴이요. 물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은 그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3D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같이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출발을 해야지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알고 싶거나 더 공부하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 본부장님을 만나면 도와주시는 겁니까? 네, 지금 뭐 꼭 만나뵈야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뭐 오시면은 당연하게 응대를 해드리겠지만, 다양하게 또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죠. 예, 오늘 보신 것처럼 사용 용도는 엄청 다양합니다. 그것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강상욱 사업본부장님을 컨택하셔도 되고, 캐드 그래픽 쪽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FNI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사무실은 이제 분당 야탑동에 있는데요. 뭐, 아까 뭐 SNS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얼굴을 또 맞대고, 또 지금 보여드리지 못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항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CNG 방송 굉장히 올해 첫 번째 손님이었는데 굉장히 트렌드에 맞고 좀 재미있고 딱딱하지 않은 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동영상이 방송으로 굉장히 멋있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뭐 리졸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쉽죠. 근데 다시 보기 할 때는 그 오리지널 데이터를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한 3, 4일 후에 다시 보기 할 때는 주신 모든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서 좀 동영상에 만족하시지 못한 분은 꼭 다시 보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시 보기를 할 때 아까 이제 표현됐던 이런 문서들을 먼저 올려놔서 보여드릴 것 같고요. 영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어떤 사용성들을 좀 봐야 되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다른 기회에 한번 초청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CNG 방송을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락해 주시고 다음에 CNG 방송은 더 새로운 곳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